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최측근 보좌관이 먼저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요 며칠 트럼프 대통령과 전용기 또 전용 헬기를 함께 탔던 겁니다. 트럼프 부부는 현재 백악관 내 관저에 격리돼 있고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하는데요. 대선을 딱 한 달 남긴 상황, 트럼프의 확진이 미국 정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워싱턴 현지 시간 목요일 저녁 6시쯤 뉴저지에서 실내에서 진행된 모금 행사에 참석하고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 헬기 마린원에서 내려 백악관으로 들어갑니다.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호프 힉스 보좌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They want to hug you and they want to kiss you because we really have done a good job for them. And you get close and things happen. 이 때문에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사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몇 시간이 지난 금요일 새벽 0시 54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멜라니아 여사와 자신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격리와 회복 절차를 즉시 시작할 것이고 우리가 함께 이겨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인 힉스 보좌관은 이번 주에만 여러 차례 선거 유세에 동행했고 특히 유세장으로 이동할 때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 그리고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도 함께 탑승했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플로리다 유세 등 트럼프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대통령 주치의는 성명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모두 괜찮은 상태라고 밝혔지만 발열 같은 증상이 있는지 회복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74수로 고령이고 코로나19를 악화시키는 주요 기저질환 중 하나인 비만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 우려하고 있습니다. The president does fall into a high-risk category. He's older, he is somewhat overweight, so this is very concerning. 멜라니아 여사는 트위터를 통해 올해 많은 미국인들이 그랬듯이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은 양성 판정을 받은 다음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 기분은 괜찮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그렇게도 마스크를 마다했던 트럼프, 결국 힉스 보좌관한테서 감염된 거라면 전용기에 함께 타고 있었거나 백악관에서 접촉했던 참모진 전체가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확산 규모에 따라서 백악관이 재기능을 할지 아니면 마비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서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화요일 있었던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 마스크를 쓰고 들어온 백악관 선임보좌관 이방카와 트럼프 주니어 등 참모진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일제히 마스크를 벗어버립니다. 힉스 보좌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지만 아직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힉스 보좌관은 쿠슈너 수석고문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과 함께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그 누구도 마스크를 차고 있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없었습니다. We see the president's team all the time without masks. It has to be a constant tool.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토론회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마스크 착용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I don't wear masks like him. Every time you see him, he's got a mask. He could be he shows up with the biggest mask I've ever seen. 목요일 미네소타 유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군중과 밀접 접촉을 했고 지지자들 상당수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또 힉스 보좌관이 확진 판정을 받은 금요일에도 뉴저지에 가서 모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맥커네니 백악관 대변인과 밀접히 접촉했는데 전문가들은 참모진들이 모여있는 웨스트윙을 즉각 공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감염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백악관은 말 그대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And that the pandemic is affecting personnel in the White House. This may be the most dangerous moment that the U.S. government has ever faced.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격리 중이지만 대통령 업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의학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직무 권한을 부통령에게 넘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계서열 1순위는 펜스 부통령인데 펜스 역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펜스 부통령도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다음 순위는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입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74살입니다. 게다가 비만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치면 고위험군이죠. 대선까지 한 달 남았는데 과연 트럼프의 확진이라는 이 변수가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워싱턴 연결해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여은교통파원. 자, 지금 백악관 앞에 나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나이도 70대 중반이고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백악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74시고 비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합병증을 앓을 수 있는 최고 위험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에서 2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경시하다가 코로나19에 결국 걸렸다고 꼬집었습니다. 자, 대선까지 꼭 32일 남았습니다. 최소 2주 동안은 격리돼 있어야 하는데, 자, 선거 운동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설령 증상이 가볍더라도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2주간 백악관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당장 오늘 잡혀있던 플로리다 유세도 취소가 됐고요. 격리 기간 동안 유세는 물론 모든 외부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에 뒤처진 상황인데 갈 길 바쁜 트럼프에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TV 토론은 이달 15일과 22일 이렇게 2번 남아 있는데요. 예정대로 진행이 될지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 건강 상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현직 대통령이면서 또 다음 대선의 후보란 말이죠. 트럼프의 확진이 유권자 표심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 예상해 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코로나19 감염이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당장 트럼프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줄 거라면서 그가 아프기까지 하면 투표용지에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마스크도 쓰지 않고 또 대규모 군중 유세를 여는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유세 일정의 차질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트럼프 지지층의 결속력이 강한 만큼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외부 활동을 못하게 되면 대신 온라인을 이용한 유세 등 다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보수 단체들이 예고해왔던 개천절 집회, 법원이 서울 강동구의 소규모 차량 집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를 시켰죠. 그러자 일부 보수 단체들이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시다발적인 1인 시위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또다시 대규모 집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이 허가받지 않은 집회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양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초 100명으로 허가받았지만 4만 명이 넘게 모여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됐던 광복절 집회. 이 집회를 주도했던 8.15 집회 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천절에도 1,000명이 모이는 대면 집회를 신고했다가 금지당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내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급적이면 왜 광화문으로 오셔야 되느냐? 광화문은 이 독재와 싸우는 성지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 광화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변호인단 역시 내일 오후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정부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법원이 차량에 1명만 타는 등 9가지 조건을 걸고 허가한 소규모 차량 집회는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만 열립니다.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9대의 차량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등을 요구하는 깃발을 꽂고 2시간 정도 행진을 합니다. 이들은 허가를 받지 못한 지역에선 1인 차량 시위 또는 1인 시위 형태로 집회를 연다는 계획인데 SNS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각자 차를 가지고 또는
개인 1인 시위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다 문재인 코로나 독재를 끝장내고 10월 혁명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다른 보수단체 역시 서울 서초구에서 출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근처인 방배동을 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이 있는 광장동까지 소규모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오늘부터 광화문 등 도심 일부 지역에 질서 통제선을 설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단체의 경우 순수한 1인 시위가 아니라 불법 집회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광화문 지역의 경우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도 원천 차단하고 해산시킬 방침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오늘 새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 63명으로 이틀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기저기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서 전해드렸던 개천절 집회 그리고 남은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대지고 죽전고 학생 17명은 일요일인 지난달 25일 밤 동네 공원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5일 뒤부터 모임에 참석한 학생 6명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가족 2명까지 감염됐습니다. 야외에서의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모여서 같이 음료나 음식을 같이 섭취했었던 것은 확인을 하고 있고 부산에서는 동네 목욕탕에서 11명이 감염돼 치료를 받고 있고 평강의원 관련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남은 연휴 기간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복병으로 3가지를 지목했습니다. 지인 간 모임을 통한 전파, 주말 종교행사나 소모임 활동, 그리고 당장 내일로 예정된 개천절 보수단체의 집회입니다. 그중에서도 개천절 집회는 확진자 폭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게 모이고 구호제창, 음식 섭취 등의 위험 행동을 한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지난 8.15 광복절 집회 참가자 227명 확진, 전국 12건의 집단 감염 발생, 이로 인한 332명 추가 양성 판정이라는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최근 2주 하루 확진자 수는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 남은 연휴 기간 방역 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연휴 이후 확산세를 꺾느냐 못 꺾느냐를 가를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